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임흥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아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또요? 전 환절기라. 아이고야. 네. 아니, 계절 바뀔 때마다 아파요. 어떡해. 날 따뜻해졌다고 좀 방심하다가 얇게 입고 나갔다가 좀 호되게 추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다 갑자기 좀 발열과 오한이 와서 아이고 응급실에 살짝 또 다녀왔습니다. 아니, 저 애청자분들이 진짜 가슴 아프실 것 같아. 이거 어쩌나. 예,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실손보험. 예. 그 보험 혜택을 잘 받고 있어요. 링거도 맞으셨어요? 예, 링거 맞으면은 거의 바로 괜찮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갑자기 그랬어가지고 한 3일, 4일 전에 그랬네요. 보통은 그렇게 자다가 아프면 그냥 꾹 참고 자는데 너무 아파서. 아무튼 몸 관리 잘 해주셔야죠. 저희 애청자분들이 인컨설턴트님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 제가 약간 좀 일을 일부러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좀 텐션을 유지해서 계속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몰아붙이는 스타일인데 이럴 때 겸사겸사 하루 정도 쉬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프시기 전에 좀 쉬어주세요. 아픈 다음에 쉬는 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려고 하는데 제 이제 업무 특성상 사실 정기적으로 휴무를 갖는 게 이제 한 몇 주 전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쉽진 않거든요. 예, 그때그때 미팅이 잡히는 편이라서 뭐 할 수 있을 때는 뭐 좀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또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네, 이참에 이준섭 대표랑 손을 잡고서 약재 시장 한번 갔다 오세요. 그쪽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쪽에 사무실에 있으셔가지고 자주 갔었었는데. 그래요? 예, 그 방송 듣고 이제 공진단이랑 청심환은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는지. 상담도 끊임없었었고요.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확실히 좀 움직이는 계절이라서 좀 여러 분야로 연락이 많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여의도에서 왕돈가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장사가 뭐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릎이 나가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 60대 가까우시죠.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러셔가지고 이제 가게를 좀 적정한 권리금에 좀 매매를 부탁을 한다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매장 되게 괜찮은 매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분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좀 굉장히 싸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케이스도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 생겨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창업을 준비를 하셨었던 분들, 꾸준하게 이제 만났었던 분들을 결국 이제 취업의 세계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이거는 본분을 망각하신 거 아니에요? 창업 컨설턴트는 창업을 시켜주셔야죠. 헤드헌팅 겸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헤드헌팅 경험은 하고 있지만 그렇긴 하죠. 어쩐지 제가 취업을 알선시켜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현실에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게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고 또 맞는 길을 가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한 1, 2주 상간에 3분 정도 창업을 준비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취업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인컨설턴트님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이 진짜 일치한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시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수수료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긴 인생을 생각을 했을 때는 맞는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도 기꺼이 칭찬을 해드렸고요. 근데 놀라운 게 이제 그분들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감사의 전화가 왔다면서요.
네, 뭐 이렇게 스승의 날도 아닌데. 이러이러하게 돼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상담을 해주신 내용 덕분에 이제 좀 진지하게 깨닫게 됐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섣불리 덤빌 게 아닌 거를 좀 느끼게 됐다라고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뜻깊었어요. 제대로 된 컨설팅을 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가오는 스승의 날 때 진짜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마된장 때문에 사실은 제일 바쁘긴 한데요. 아하. 그 입점을 해달라는 입점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서. 예. 그 사이트 투어라고 하죠. 이제 입점지를 이제 상권 분석을 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입점지 하나 생기면은 그 해당 상권에 대해서 상권 조사를 하는데 한 이틀 정도는 꼬박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대별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상권 조사는 이제 주말과 주중을 또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쉴 틈이 없죠. 예. 아니 그 상권 조사 양재 근처에서도 하시나요? 양재는 못했는데요. 양재 좀 안 생겨요? 그 뭐 몇 번이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뭐 환영이고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4호개 지하를 리뉴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코 건설이 입주해 있는 그 선릉과 삼성역 사이에는 포스코 4호 지하를 이번에 F&B 존을 새롭게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입주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했었었고요. 안타깝게 확인을 해보니까 메뉴가 좀 겹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마된장이 한식 메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비슷한 그냥 그런 식의 뭐 제육볶음에 뭐 된장찌개 뭐 불고기에 뭐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세트식의 메뉴가 똑같은 메뉴가 있는 게 옆집에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모르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데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마마된장 입장에서는 누구와 붙어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맛적으로 뛰어나고 사실 마마된장은 그 장류를 제외하고는 천연 조미료조차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예 소금조차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붙어서 누구와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먼저 계약한 업종에서 이슈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좀 좋은 입지에 그 위치하고 있는 상권에서 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종각 본점이 지금 매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한 달 매출이 지금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거의 뭐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이고. 점심에는 웨이팅이 그러니까 총 한 130팀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평일 매출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주말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단골을 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입소문이 쉽게 좀 났어요. 그래서 입점 요청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많이 좀 바쁘죠. 그만큼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연락도 꾸준하게 또 주고받고 상담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셨네요. 아프실만 하네요.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한 6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생활해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바쁠 때라서 그래서 뭐 바쁘더라도 뭐 제 몸 제가 잘 챙겨야죠. 그래서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이 움직이시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날도 풀렸고 따뜻하고 또 이제 걸어 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직접 확인하시고 뭐 이것저것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이 딱 적소에 맞는 그런 장소와 시기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그 리뉴얼을 하는 시점이 보통 이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자리를 잘 선점하시면은 뭐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창업 시장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뭐 안 좋은 뉴스들은 좀 꾸준히 항상 들려왔었는데 또 BBQ가 그러니까 했던 놈이 또 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방송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리뉴얼 강요.
아하. 예, 뭐 몇 차례 뭐 문제가 됐었고 꾸준하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제 리뉴얼은 본사에서 강요할 수 없고 본사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리뉴얼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5분의 1, 그러니까 20% 이상의 이제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정해놨었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가 있다. 예, 점주는 거절할 권리가 있는데 BBQ에서 그러한 거를 이제 교묘히 비껴나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뉴얼 강요를 한 사실이 적발돼서 예, 과징금을 내고 그 점주들에게 해당 부담금을 환급을 해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얼마나 교묘하게 비껴나간가요? 이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가맹 계약이 종료가 된 시점에 있는 점주들 같은 경우는 협박을 한 거죠. 이거 안 하면 계약 안 해줄 거야. 아하. 그렇게 협박을 한 거고 또 기타 점주들에게는 저는 강요로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한 겁니다라고 요청서를 쓰게 했어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점주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점주 비용이 100%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피해 간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BBQ 본사에서는 실적으로 그 나날이 체킹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뭐 그게 슈퍼바이저의 KPI로 반영이 됐었겠죠.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50억대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그 프랜차이즈를 결정을 하신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리바게뜨가 워낙에 리뉴얼을 많이 했었던 브랜드라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팅을 할 때도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이것도 하다가 뭐 리뉴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본사에서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런 게 사라졌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 기업에서 이러한 일들을 빵빵 터트려주면 이런 그 진짜 안 하고 있는 후발주자로서의 좋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색안경을 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선두주자로서 선발주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좀 굵직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젠 좀 정말 이제 그런 짓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걔들이 그렇게 자꾸 조폭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얘기는 그게 가장 짭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굵직하지 않습니까? 그 리뉴얼 보통 하면은 뭐 물론 매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천만 원 이상 뭐 어떤 매장에 대해서는 한 억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물류 비용으로 뭐 매출의 몇 프로 막 마진 떼고 막 이런 것보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 방씩 하면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연간 이벤트죠. 예, 목돈 이벤트. 본사에서 진행하는 목돈 이벤트에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2년에 한 번 정도만 하더라도 그 뭐 거의 뭐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실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조폭 짓을 계속 하는 걸 보면 돈에 정말 미친 것 같고 그런 데들이 파는 치킨 이것도 한번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래도 BBQ 정도 되면은 좀 더 맛있는 치킨, 좋은 치킨을 공급하기 위해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조폭짓 하는데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치킨 값도 제일 비싸요. BBQ는. 그러면 치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가격 대비 사실 그 어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쓸데없이 값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진행을 했고 뭐 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마찬가지로 저질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단순히 이제 BBQ가 나쁜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에 대한 그 강요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점주에게 이러한 강요가 아닌 듯한 강요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건 결국에 공정에서 다 지금 잡아내고 있으니 너무 그런 협박 그리고 강요에 휘둘리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생 브랜드들은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최근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BBQ 같은 데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너무 물러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김상조 위원장 취임하기 이전부터 했었던 게 쌓여가지고 이번에 한 번에 그 제재를 받은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꼼수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각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안 걸릴 줄 알았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나빠. 좀 터무니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경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대부분 그때 그렇게 성장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비슷비슷해요. 하는 짓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온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그들만의 옛날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던 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치킨 브랜드 회장 중에 사열하는 곳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BBQ죠. 거기가 BBQ였나요?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가장 회개망측한 일들을 많이 한 곳이 BBQ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임없는 뉴스 메이커.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예고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좋아하는 식빵. 그렇죠. 이런 식빵 브랜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저번 주에 방송에서 예고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예고대로 가는군요. 그럼요. 제가 2주 연속으로 예고편을 충실하게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예고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처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대왕 카스테라 열풍의 이후로도 사실은 그러한 반짝 인기성의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2017년 같은 경우는 대왕 카스테라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핫도그 열풍이 또 불었었죠. 쌀 핫도그? 명랑 핫도그, 아리랑 핫도그의 양파전이었었는데요.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핫도그 가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핫도그 보통 판매가가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줄 서서 먹으려면은. 그래서 딱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핫도그 하나 팔아서 남는 게 손에 쥐어지는 게 사실은 300원, 400원 이렇잖아요. 인건비와 임대료와 원재료를 이제 비율대로 반영을 해서 빼고 나면은 사실 하나 팔아서 한 300원 남는 건데 300원을 모아서 임대료 300만 원을 내야 되고 아이고 또 본인 인건비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거는 식빵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사실은 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예고편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 전에 저는 이 식빵이 보통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로 가면 그냥 팔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식빵 전문 이런 가게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금 제일 유명한 식빵 브랜드는 얌얌 식빵이라는 브랜드랑 갓 식빵이라는 브랜드 두 개가 약간 양파전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그냥 식빵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2개 페이지 이내에 식빵 브랜드들을 한 10개 가까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지금 계속 생겨나가고 있어요. 정보공개서상 매월 등록되는 업종들을 보면은 식빵이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인기가 있는 이유는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곳에서 파는 식빵 같은 경우는 냉동 생지를 구워내는 식의 식빵인 거고요. 이 수제 식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작년부터죠, 사실은 빵 투어라는 게 굉장히 인기였었습니다. 깜빵 투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빵 셔틀이 있잖아요. 빵 투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빵 투어,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빵집들을 돌아다니는 투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양산빵들, 프랜차이즈 빵들에 대해서 질리신 분들이 진짜 맛있는 빵, 그리고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빵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뭐 오늘 뭐 어디 빵 투어 다녀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찍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였었어요. 인기를 이어오고 있죠.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죠. 아, 사람들은 이제 양산빵이나 냉동 생지를 구워낸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해서 구워낸 빵을 찾는구나. 아하. 맛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 갑자기 빵을 구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빵적인 기술을 다 알려서 종류를 갖추고 빵을 만들고 이러라고 한다면은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빵이라는 한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한 거죠. 아, 식빵은 좀 만들기가 쉽나 보죠? 그 한 가지 종목은 한 3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식빵만 만드니까? 예,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인기가 굉장히 많은 빵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식빵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에서 파는 식빵보다 맛있겠죠. 예. 그리고 식빵의 토핑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서 생크림 식빵부터 시작해서 뭐 녹차 식빵, 뭐 치즈 식빵, 뭐 초콜릿 식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식빵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식빵 안에 생크림도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 케이크랑은 좀 다른가 보죠? 약간 식감이 좀 다른데 또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서 맛있는 그런 식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기를 당연히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빵집에서 못 해준 것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아, 밤도깨비라는 프로가 있어요. JTBC에서 운영하는. 아, 정영돈 씨가 나오는 거죠? 예, 정영돈이랑 이수근이랑 뭐 이렇게 나오죠. 몇 분 이제 개그맨들 나와서 그 실제 SNS에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컨셉의 프로거든요. 예. 거기서 그 식빵 브랜드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게 PPL이에요? 그렇죠. 예. 아, 물론 이제 그 좀 초창기였기 때문에 PPL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저는 PPL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갓식빵이라는 브랜드가 거기서 이제 출연을 하고 나서부터 매출이 또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뭐 그런 미디어의 힘을 많이 빌렸죠. 그래서 그 얌얌식빵이라는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가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표를 이렇게 노출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뭐 땡땡점 매출 월 매출 1억 4천, 뭐 땡땡점 뭐 월 매출 뭐 1억 얼마, 뭐 그러면서 당신도 안정적인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식빵 팔아서 월 1억을 벌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러한 마케팅은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꾸준하게 되어오고 있어요. 예. 처음 시작했었던 게 뭐 주시라는 이제 생과일 주스 브랜드죠. 예,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제 했었던 내용이 당신도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뭐 실제 매출들 막 나열을 했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프랜차이즈에서 약간 좀 유행처럼 지금 이어오고 있는 그런 마케팅이에요. 근데 사실 월 1억 당신도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이게 생략이 돼 있잖아요. 1개월 만에 폭망할 가능성은 더 큽니다. 그렇죠. 있죠. 예. 근데 현재 얌얌식빵 같은 경우 뭐 실제로 그게 장사가 잘 되는 매장도 있고 뭐 좀 덜 되는 매장들도 있고 지금은 근데 매출이 다 그 성숙기에 접어들었어요. 굉장히 그 상승세 절정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 되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반죽과 발효를 칩니다. 그러면서 3,000원짜리 식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달성하려면 식빵을 몇 개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와. 그리고 그 반죽과 발효를 쳐내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다라고 지금 골병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돈은 벌지만 몸이 망가지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얌얌식빵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판매 공간만 있으면 되고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고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상 나와 있는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소자본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제 소자본으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하. 간단하게 이제 마마된장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마된장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에요. 그거보다 큰 평수가. 그 식빵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이고 마마된장 같은 경우 15평 기준인 건데 심지어 이 마마된장은 의탁자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는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15평 기준에 저희는 6천만 원의 창업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예. 식빵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8천만 원이 넘게 지금 비용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니 혹시 제빵 기계나 이런 게 너무 비싸서 그런 건 아니죠? 제빵 기계가 물론 비싸겠죠. 예. 뭐 싼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은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평당 1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도 사실 뭐 주방기기 뭐 제빵기기들 중고도 많거든요. 근데 다 신품 위주고. 예.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사의 강요라고 봐야 되죠. 예, 주방기구를 내가 구매해서 중고로 사서 좀 고생하더라도 중고 사겠다는데 그걸 왜 강요를 합니까? 예, 신품 구매에 대한 강요. 그런 대한 마진은 결국 본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뭐 지금 이제 얌얌식빵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받는 거죠. 예, 배짱 안에 배짱을 부리는 거고. 나도 이거에서 1억 이상 매출을 달성해서 한 달에 진짜 막 1,000만 원씩 벌면은 뭐 그 정도 내가 벌 수만 있다면은 이 금액 내는 거 난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비싼 걸 알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그러한 표를 뭐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비교도 다 하시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서 요즘 계약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내는 거는 그래 뭐 그거를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합리화하시는 거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식빵은 보통 아침에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만 하더라도 이 빵을 아침에 잘 먹진 않아요. 굳이 좀 급하다 이럴 때는 시리얼 요걸 먹거나 과일을 좀 썰어서 먹거나 이러지 식빵을 먹진 않는데 혹시 그게 1인 가구가 많아서 젊은 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영향이 큰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식빵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식사 대용으로도 쓰이겠지만 그냥 단순한 디저트처럼도 먹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울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크기는. 그러니까 한 20cm에 30cm보다 작게. 그래서 그냥 성인 남성의 한 큰 주먹 2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냠냠 먹다 보면은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보통 우리가 식빵 먹을 때는 그냥 안 먹잖아요. 구워서 먹던가 뭐 이렇게 계란물이라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던가 보통 그렇게 먹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냠냠식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빵만 먹는다고요? 그렇죠. 이 식빵 자체에 토핑이 들어가 있고 토핑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죠. 간식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이제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구워서 뭐 잼을 바르고 이런 용의 식빵이 아니라 그래요? 예, 그냥 그 식빵 자체로서의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래 갈 것 같진 않은데요, 진짜.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뭐 맛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빵 브랜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식빵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을 했어요. 이러한 뭐 파리바게뜨라든지 뚜레쥬르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월 매출이 1억이 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투 브랜드들이 너무 많다. 여기도 미투가 나오나요? 그렇죠. 예. 처음에 얌양식빵이라든지 뭐 몇 개 식빵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서상 지금 식빵 브랜드들이 무수하게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뭐가 있나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뭐 가식빵, 또아 식빵, 또아? 뭐 봉이 식빵,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다들 오리지널리티를 주장을 하죠. 뭐 우리는 뭐 광주에서 시작을 했고, 뭐 우리는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뭐 우리는 뭐 충남에서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각자 다들 이게 오리지널리티를 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식빵이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빵을 굽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해서만 특화시킨 업종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식빵만 굽는 기술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브랜드마다 맛은 조금씩 다르겠죠. 예. 맛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베이커리라는 업종이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 있고 거기서 약간씩 특화를 시키면서 변화를 주는 거기다 보니까 베이커리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다들 똑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드셔보시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즘은 가정용 제빵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식빵을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유사 브랜드들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종이었다. 아하.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예. 사실은 그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왕 카스테라랑 벌꿀 아이스크림 예. 그거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현재 뭐 얌얌이 제일 먼저 좀 치고 나가고는 있어요. 얌얌이 치고 나가고 갓 식빵이 굉장히 무섭게 또 치고 나가고 있고. 예. 그 1, 2위 싸움이 지금 굉장히 이제 센 편이고 그 이후로 이제 막 주구장창 막 생겨나고 있는데 예. 특정 상권 같은 경우는 그 두 브랜드 간 막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브랜드들의 주장에 따라서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래도 소비자들이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보다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예. 또 내가 빵 굽는 기술도 배울 수 있으니까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식빵은 질리지 않는 아이템이고 앞으로 평생 먹을 아이템이니까 뭐 이렇게 막 벌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은 안 먹는단 말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잖아요.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근데 식빵이라는 그 메뉴 자체로서만 봤을 때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니까 적어도 망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브랜드들 간의 경합이 너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국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신 거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브랜드들이 생겨남으로써 본의 아닌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최 측은 식빵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이건 계속 먹는 거다라고 물론 강조는 하지만 라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라면, 삼양라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지만 몇 년 전에 반짝했던 거 뭐 하얀 국물 라면, 뭐 짬뽕 라면 이런 건 요즘은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식빵 브랜드들의 식빵이 그런 하얀 국물 라면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판매를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소일거리 삼아서 해서 내가 뭐 조금만 벌더라도 안 망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결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기에는 노동 강도가 너무 세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핫도그와 마찬가지로 3,000원짜리 식빵을 한 개를 팔아서 임대료를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조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라면 사실은 그러니까 원재료 비율이 굉장히 낮아야 정상인 거거든요.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높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식빵 브랜드들의 원재료 비율을 보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거는 물론 매가가 낮은 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감안한 매가를 책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시장가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가 3,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 무조건 3,000원에 맞춰버리는 거고 거기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발주자보다 뭐라도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핑도 더 많이 들어가고 뭐 또 다른 재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서 점점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재료 비율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2, 제3의 대왕 카스테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불편을
본사 측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본사 측에서는 뭐 예를 들어 냉동생지를 제공한다던가 뭐 다른 노력들은 없는 건가요? 뭐 일단은 냉동생지를 제공하는 순간 사실은 이건 없게 되는 거죠. 예, 근본적인 취지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뭔가 본사에서 대신해 준다라는 행위 자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벌 수 있는 건데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사실은 시대를 풍미했었던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뭐 찜닭 열풍이 불었었고 뭐 얘기했었던 것들은 벌꿀 아이스크림 열풍이 불었었고 뭐 대왕 카스테라 열풍이 불었었고 생과일 주스 열풍이 불었었고 이런 열풍이 대한민국을 항상 휩쓰는데 결국은 오리지널 브랜드만 살아남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 몇 개 안 되지만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나마 처음에 했었던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식빵을 꼭 선택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오리지널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는 거를 그래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리지널 브랜드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서 미투 브랜드들이 결국 스스로 몰락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본연의 취지가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미투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신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막 이렇게 열풍이 불어서 계약이 연달아서 막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 가맹점주들을 대처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창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내가 당장 해야 되는데 이 브랜드를 하려고 하다 보니 6개월 기다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사 브랜드에서 우리 똑같은 식빵인데 우리 거 하시면 지금 하실 수 있고 뭐 지금 여기 상권에 자리가 있는데 여기 하시면 지금 다른 식빵 브랜드 없으니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설득에 넘어가서 사실은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세요. 오리지널 브랜드를 당연히 제일 먼저 보셨고 오리지널 브랜드를 계약을 한다는 걸 알지만 브랜드의 이제 캐파빌리티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장 속도를. 그러다 보면은 가맹점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생과일주스 그 주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년도에만 몇백 개가 오픈했었거든요. 계약을 3월에 하고 오픈을 12월에 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 기다리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그렇겠네요. 유사 브랜드들이 생겨났었고 먹어보면 똑같고 컨셉도 똑같고 아예 완전 똑같은데 차라리 이거 먼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신 분들은 결국 다 후회하셨어요. 100% 다 후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차라리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절대 유사 브랜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결국 유사 브랜드는 망하게 돼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오늘 방송 듣고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취업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항상 제가 저는 항상 창업을 만류하는 창업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예외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너훈아 씨라고. 또 니훈아 뭐 이런 분들 잘 나가거든요.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더 돈도 잘 버시는 것 같아. 진짜요? 그럼요. 그건 이유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보다 싸게 박리담에 그렇죠. 또 오리지널이 하지 못하는 이제 작고 이제 영세한 곳까지 사실은 해주고 계신 거니까. 그렇죠. 지방 무대를 독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전략적인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러한 이 프랜차이즈에서 생겨난 유사 브랜드들은 그냥 오리지널을 똑같이 표방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뭐 백화점에도 먼저 입점을 하고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나가는 브랜드가 하나 딱 생기면은 매장이 하나 생기면 똑같이 카피를 해서 브랜드를 출점을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이 아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오리지널인데 매장이 1개밖에 없어요. 근데 쟤는 날 따라하는데 매장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를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오리지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하는 회사가 있었죠. 똑같이 따라 하는 그 한 개 회사가 있는데
뭐 항상 이게 회사 만들었다가 똑같이 따라하고 그거 없어지면 다시 폐업했다가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피해 입으시니까 지금 뭐 식빵에는 아직까지 그런 회사들은 아직 발은 안 담궜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굉장히 초창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은 식빵 브랜드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유사 브랜드들이 등록이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듣고 계신 분들의 지인분들께 이제 알려드려서 이런 사태를 막으면은 사실은 제일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사 브랜드의 계약을 절대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창업박람회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예,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창업박람회가 또 진행이 됐어요. 예. 근데 몇 년 만에 그렇게 크게 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오, 그래요? 예, 굉장히 크게 열렸어요. 보통 이제 코엑스몰 가시면은 A관, B관, C관, D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보통 C관, D관을 많이 빌려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관에서 진행을 했어요. A관이 훨씬 큰가요? 그렇죠. 훨씬 메인 통로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하우징 페어나 뭐 이런 거 할 때 A관에서 많이 하고 C관, D관은 약간 좀 조금 떨어지는 전시를 많이 하는 편이었었는데 이번에 A관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참여를 했고 굉장히 뭐 다양한 업종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좀 놀랐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리고 시식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가면은 공짜로 밥 다 먹을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이제 시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화수라고 육개장 브랜드 있어요. 예. 육개장까지 거기서 시식을 하더라고요. 육개장 한 그릇을 주는 건 아니죠? 예, 한 그릇을 주는 건 아닌데 이제 조그만 컵에 이렇게 담아서 주는데 저 육개장 시식은 진짜 처음 봤어요. 보통 육개장.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삼겹살, 족발, 보쌈 정도는 제가 시식을 많이 보는데 육개장까지 시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뭐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입점을 한 브랜드들도 있을 거고 뭐 자의적으로 입점한 브랜드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입점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창업에 대한 수요가 진짜 만만치 않구나. 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수요가 진짜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는 느껴요. 그리고 이번 창업박람회를 보면서 또 느낀 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왔다. 과거에는 커피 브랜드만 뭐 50% 이상 뭐 딱 그때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 브랜드들이 전부 다 입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스몰비어 열풍이 불었을 때는 뭐 봉구, 용구, 춘자, 말자 뭐 이렇게 뭐 온갖 바보들 이름으로 이루어진 맥주 브랜드들이 막 한 관 이상. 실제로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럼요. 다 있는 브랜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춘자, 말자도 있다고요? 있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뭐 영미는 없어요? 영미는 없어요. 영미는 누가 지금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랬었던 시절인데 이번에 창업박람회를 가니까 정말 다양한 업종들 그리고 중구난방식의 사실은 그 브랜드들이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목을 했었던 브랜드들도 있어요. 뭐 반찬 가게 브랜드들이나 아니면은 프리미엄 독서실 이런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입점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입점이 돼 있는데 이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그 미끼성으로 영업을 많이 했어요. 막 990만 원 창업, 1000만 원 창업, 막 2000만 원짜리 창업, 막 이런 배너들로 막 온갖 도배를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막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번에 갔을 때는 오히려 좀 전공법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식이 늘어난 거는 결국에 이제 본인들의 음식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 그러한 자극적인 미끼성 멘트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약간 좀 영업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고 그 기호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브랜드들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창업의 시장은 사실은 커져가요. 저는 뭐 이게 항상 창업이 어렵다,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의 길이 그만큼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저는 굉장히 좀 책임감을 느끼는 편인데 이번에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공법으로 승부하는 브랜드들이 선택을 당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제는 어떤 자본의 힘 혹은 뭐 이렇게 막 영업적인 부분 이렇게 따라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이때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성행을 하고 자리를 잡았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좀 올바른 브랜드들이 선택을 당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준비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꼭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창업 시장이 좀 정화가 되고 옥석 가리기도 더 활발해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닦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너무 산만할 정도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아무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좀 단계에는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게 다 경불진에서 컨설턴트님이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다음에 갈 때는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어떻게 제가 티를 하나 맞춰드릴게요. 현수막이라도 한번 들고 갈까요? 갔더니 이제 팟캐스터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뭐 커피 팟캐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진짜 되게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또 박람회 참관으로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이거는 본분을 망각하신 거 아니에요? 창업 컨설턴트는 창업을 시켜주셔야죠. 헤드헌팅 겸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헤드헌팅 겸업은 하고 있지만 그렇긴 하죠. 어쩐지 아니 제가 취업을 알선시켜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현실에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게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음을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고 또 맞는 길을 가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한 1, 2주 상간에 3분 정도 창업을 준비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취업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예, 인컨설턴트님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이 진짜 일치한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되시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수수료나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긴 인생을 생각을 했을 때는 맞는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도 기꺼이 칭찬을 해드렸고요. 예. 근데 놀라운 게 이제 그분들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감사의 전화가 왔다면서요. 예, 뭐 이렇게 스승의 날도 아닌데 이러이러하게 돼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상담을 해주신 내용 덕분에 이제 좀 진지하게 깨닫게 됐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섣불리 덤빌 게 아닌 거를 좀 느끼게 됐다라고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뜻깊었어요. 제대로 된 컨설팅을 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가오는 스승의 날 때 진짜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마된장 때문에 사실은 제일 바쁘긴 한데요. 그 입점을 해달라는 입점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서 그 사이트 투어라고 하죠. 이제 입점지를 이제 상권 분석을 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입점지 하나 생기면은 그 해당 상권에 대해서 상권 조사를 하는데 한 이틀 정도는 꼬박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대별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상권 조사는 이제 주말과 주중을 또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쉴 틈이 없죠. 예. 예. 아니 그 상권 조사 요 양재 근처에서도 하시나요? 양재는 못했는데요. 양재 좀 안 생겨요? 예, 그 뭐 몇 번이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뭐 환영이고요. 예.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4호개 지하를 리뉴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코 건설이 입주해 있는 그 선릉과 삼성역 사이에는 예, 포스코 4호 지하를 이번에 F&B 존을 새롭게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입주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했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 확인을 해보니까 메뉴가 좀 겹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마된장이 한식 메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비슷한 그냥 그런 식의 뭐 제육볶음에 뭐 된장찌개 뭐 불고기에 뭐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세트식의 메뉴가 똑같은 메뉴가 있는 게 옆집에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모르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데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마마된장 입장에서는 누구와 붙어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맛적으로 뛰어나고 최근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BBQ 같은 데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너무 물러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김상조 위원장 취임하기 이전부터 했었던 게 쌓여가지고 이번에 한 번에 그 제재를 받은 거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꼼수죠. 예, 그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각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안 걸릴 줄 알았던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도 나빠. 예, 좀 터무니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경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대부분 그때 그렇게 성장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비슷비슷해요. 예, 하는 짓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온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그들만의 옛날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던 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 치킨 브랜드 회장 중에 사열하는 곳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BBQ죠. 거기가 BBQ였나요?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뭐 이게 가장 그 회계망측한 일들을 많이 한 곳이 예, BBQ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임없는 뉴스메이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주에 예고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좋아하는 식빵. 예, 그렇죠. 예. 이런 식빵 브랜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저번 주에 방송에서 예고를 드렸어요. 예. 이번에는 예고대로 가는군요. 그럼요. 제가 그 2주 연속으로 예고편을 충실하게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예고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그 처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대왕 카스테라. 열풍의 이후로도 사실은 그러한 반짝 인기성의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2017년 같은 경우는 대왕 카스테라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핫도그 열풍이 또 불었었죠. 쌀 핫도그? 예, 명랑 핫도그, 아리랑 핫도그의 양파전이었었는데요. 그래요? 뭐 지금도 사실은 핫도그 가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핫도그 보통 판매가가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줄 서서 먹으려면은. 그래서 딱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진짜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핫도그 하나 팔아서 남는 게 손에 쥐어지는 게 사실은 뭐 300원 400원 이렇잖아요. 인건비와 임대료와 원재료를 이제 비율대로 반영을 해서 빼고 나면은 사실 하나 팔아서 한 300원 남는 건데 300원을 모아서 임대료 300만 원을 내야 되고 아이고 또 본인 인건비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거는 식빵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사실은 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예고편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 전에 저는 이 식빵이 보통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로 가면 그냥 팔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식빵 전문 이런 가게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금 제일 유명한 식빵 브랜드는 얌얌 식빵이라는 브랜드랑 갓 식빵이라는 브랜드 두 개가 약간 양파전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이제 피해 간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BBQ 본사에서는 실적으로 그 나날이 체킹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뭐 그게 슈퍼바이저의 KPI로 반영이 됐었겠죠.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50억대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그 프랜차이즈를 결정을 하신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리바게뜨가 워낙에 리뉴얼을 많이 했었던 브랜드라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팅을 할 때도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이것도 하다가 뭐 리뉴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본사에서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런 게 사라졌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 기업에서 이러한 일들을 빵빵 터트려주면 이런 진짜 안 하고 있는 후발주자로서의 좋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색안경을 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선두주자로서 선발주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좀 굵직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젠 좀 정말 이제 그런 짓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걔들이 그렇게 자꾸 조폭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얘기는 그게 가장 짭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굵직하지 않습니까? 그 리뉴얼 보통 하면은 뭐 물론 매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천만 원 이상, 뭐 어떤 매장에 대해서는 한 억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물류 비용으로 뭐 매출의 몇 프로 막 마진 떼고 막 이런 것보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 방씩 하면은 예, 목돈이 들어오니까 연간 예, 이벤트죠. 예, 목돈 이벤트. 예. 본사에서 진행하는 목돈 이벤트에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2년에 한 번 정도만 하더라도 그 뭐 거의 뭐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실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조폭 짓을 계속 하는 걸 보면 돈에 정말 미친 것 같고, 예. 그런 데들이 파는 치킨, 이것도 한번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래도 BBQ 정도 되면은 좀 더 맛있는 치킨, 예. 좋은 치킨을 공급하기 위해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조폭짓 하는데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치킨 값도 제일 비싸요. 네, BBQ는. 그러면 치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가격 대비 사실 그 어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예, 쓸데없이 값이 너무 비싸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진행을 했고, 예. 뭐 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마찬가지로 저질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단순히 이제 BBQ가 나쁜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에 대한 그 강요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점주에게 이러한 강요가 아닌 듯한 강요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아직도 있는데, 예. 그런 건 결국에 공정에서 다 지금 잡아내고 있으니, 예, 너무 그런 협박 그리고 강요에 휘둘리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생 브랜드들은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임흥렬 컨설턴트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아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또요? 예, 전 환절기라. 아이고야. 네. 아니, 계절 바뀔 때마다 아파요. 어떡해. 그 날 따뜻해졌다고 좀 방심하다가 예, 얇게 입고 나갔다가 좀 호되게 추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자다 갑자기 좀 발열과 오한이 와서 아이고 응급실에 살짝 또 다녀왔습니다. 에? 아니, 저 애청자분들이 진짜 가슴 아프실 것 같아. 이거 어쩌나. 예,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실손보험. 예. 네, 그 보험 혜택을 잘 받고 있어요. 링거도 맞으셨어요? 예, 링거 맞으면은 거의 바로 괜찮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갑자기 그랬어가지고 한 3일, 4일 전에 그랬네요. 보통은 그렇게 자다가 아프면 그냥 꾹 참고 자는데 너무 아파서. 아무튼 몸 관리 잘 해주셔야죠. 저희 애청자분들이 인컨설턴트님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 제가 약간 좀 일을 일부러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좀 텐션을 유지해서 계속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몰아붙이는 스타일인데 이럴 때 겸사겸사 하루 정도 쉽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프시기 전에 좀 쉬어주세요. 아픈 다음에 쉬는 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려고 하는데 제 이제 업무 특성상 사실 정기적으로 휴무를 갖는 게 이제 한 몇 주 전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쉽진 않거든요. 예, 그때그때 미팅이 잡히는 편이라서 뭐 할 수 있을 때는 뭐 좀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또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네, 이참에 이준섭 대표랑 손을 잡고서 약재 시장 한번 갔다 오세요. 예, 그쪽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쪽에 사무실에 있으셔가지고 자주 갔었었는데. 그래요? 예, 그 방송 듣고 이제 공진단이랑 청심환은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는지. 예, 상담도 끊임없었었고요.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확실히 좀 움직이는 계절이라서 좀 여러 분야로 연락이 많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여의도에서 그 왕돈가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장사가 뭐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릎이 나가셔서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 60대 가까우시죠.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러셔가지고 이제 가게를 좀 뭐 적정한 권리금에 좀 매매를 부탁을 한다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매장 되게 괜찮은 매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분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좀 굉장히 싸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 뭐라는 케이스도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 생겨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창업을 준비를 하셨었던 분들, 꾸준하게 이제 만났었던 분들을 결국 이제 취업의 세계로 사실 마마된장은 그 장류를 제외하고는 천연 조미료조차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예 소금조차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붙어서 누구와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먼저 계약한 업종에서 이슈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좀 좋은 입지에 그 위치하고 있는 상권에서 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종각 본점이 지금 매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한 달 매출이 지금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거의 뭐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이고. 점심에는 웨이팅이 그러니까 총 한 130팀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평일 매출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주말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단골을 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입소문이 쉽게 좀 났어요. 그래서 입점 요청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많이 좀 바쁘죠. 그만큼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연락도 꾸준하게 또 주고받고 상담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셨네요. 아프실만 하네요.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한 6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생활해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바쁠 때라서 그래서 뭐 바쁘더라도 뭐 제 몸 제가 잘 챙겨야죠. 그래서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이 움직이시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날도 풀렸고 따뜻하고 또 이제 걸어 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직접 확인하시고 뭐 이것저것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이 딱 적소에 맞는 그런 장소와 시기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그 리뉴얼을 하는 시점이 보통 이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자리를 잘 선점하시면은 뭐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창업 시장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예, 뭐 안 좋은 뉴스들은 좀 꾸준히 항상 들려왔었는데 또 BBQ가 그러니까 했던 놈이 또 해.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방송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리뉴얼 강요. 아하. 예, 뭐 몇 차례 뭐 문제가 됐었고 꾸준하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제 리뉴얼은 본사에서 강요할 수 없고 본사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리뉴얼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5분의 1, 그러니까 20% 이상의 이제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정해놨었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가 있다. 예, 점주는 거절할 권리가 있는데 BBQ에서 그러한 거를 이제 교묘히 비껴나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뉴얼 강요를 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을 내고 그 점주들에게 해당 부담금을 환급을 해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얼마나 교묘하게 비껴나간 거예요? 이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가맹 계약이 종료가 된 시점에 있는 점주들 같은 경우는 협박을 한 거죠. 이거 안 하면 계약 안 해줄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한 거고 또 기타 점주들에게는 저는 강요로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한 겁니다라고 요청서를 쓰게 했어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점주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점주 비용이 100%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